자, 내분점이라는 용어가 있고 외분점이라는 게 있어요. 내분. 우선 분점이라는 건 나눈다는 건데 내분은 안에서 나누는 거고 외분은 밖에서 나누는 겁니다. 부호적으로. 그래서 내분점은 그 선분의 위에 있겠고요. 위에. 외분점은 선분의 이제 연장선상에 바깥에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있을 때 A, B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대1로 내분한다 하시면은 A, B를 2대1로 안에서 나누는 거니까 이거 이제 3등분을 했을 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에요. 2대1 여기가 이제 내분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게 되는 거고 외분점이라고 하면은 2대1로 외분했다 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분은 애들이 잘 받아들이는데 외분을 조금 헷갈려 하시죠. 외분은 바깥에서 나누는 거예요. 바깥에서. 어떻게 나누는 거냐?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지금 요 간격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갔다가 요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나누는 요 점이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외분점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구하는 거를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하자. 예시를 이제 숫자로 들어드린 거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 이제 계산하는 공식, 방법에 대한 거는 수직선상에서 이제 어쨌든 비례식 가지고 증명하는 건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해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보고 내외분점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이 주로 약간 경시하는 부분을 잘 잡으시면 되는데 내외분점에서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선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1 때 배울 때 선분 AB랑 선분 BA는 수학적으로 같다라고 배우거든요. 바꿔 써도. 참고로 이게 이제 바꿔 쓰면 다른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반직선이거든. 얘는 이제 같다고 배웠어요. 근데 내분, 외분할 때는 이게 바뀌면은 전혀 달라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 외분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이고 여기가 끝나는 데가 돼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앞에가 시작점이고 끝에가 끝점이 돼야 되기, 뒤에가 끝나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바뀌면 아예 달라진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예시를 그려보면 만약에 아까 2대1 내분인데 이번에는 BA를 2대1로 내분하는 거다. 그러면은 B에서 출발해서 2대1로 A까지 내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노란색일 때에는 B에서 출발해서 A까지 2대1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가 내분점이 돼요. 달라지죠, 위치가 아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BA를 2대1 외분이면은 B에서 출발해가지고 A까지 2대1로 외분하는 거니까 2대1로 외분하는 거니까 요 정도가 이제 외분이 돼서 2대1 이렇게 돼야 된다. 전혀 달라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앞에 어떤 애를 갖다가 내외분한다는 거냐. 당연히 몇 대 몇인지 수치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수치 놓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적어요. 숫자가 얼마인지 이거 헷갈리고 이거 잘못 봐서 푼 애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가 A, B냐 BA냐 우선 그게 달라지면은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대부분 내분은 잘 찍는데 외분을 잘 위치를 못 찍는데 내분이든 외분이든 점을 찍는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분이 있으면은 선분의 표기법이 있을 때 여기가 시작하는 데고 여기가 끝나는 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돼요. 내분이든 외분이든 걔를 거쳐서 그래서 몇 개 좀 예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A, B인데 만약에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데를 찍어라. 그러면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내분이니까 안에 거쳐서 3칸 2칸 가시면 돼요.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만약에 A, B를 2대 3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야 되는데 외분이니까 바깥에 찍어야 되는데 두 칸 갔다가 세 칸 가야 돼요. 그럼 두 칸 갔다 세 칸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선 죽었다 깨도 갈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더 많이 가니까. 그래서 두 칸 세 칸이니까 두 칸 세 칸 해서 2대 3 여기가 이제 외분이 된다고요. 파란색에 그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혹시나 자기 지금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이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이제 중상입니다. 중상. 알겠죠? 자 이렇게 해보면 BA를 갖다가 내분은 뭐 잘 하는데 1대 3으로 내분한다. 그러면은 B에서 출발해서 A까지 한 칸, 세 칸 가면 돼요. 한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칸, 세 칸 가서 찍으면 여기가 내분. BA를 갖다가 뭐 3대 1로 외분한다. 그러면은 B에서 출발해서 A까지 세 칸, 한 칸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그럼 세 칸, 한 칸이면 외분이니까 바깥쪽인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세 칸 갔다 한 칸 가야 돼요. 일로 가서는 불가능하죠. 오른쪽으로 가서는. 그죠? 그래서 세 칸, 한 칸. 뭐 세 칸, 한 칸. 이렇게 가서 이런 데 찍히는 게 외분이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다니까요. 내분이든 외분이든 똑같은데 내분을 잘 찍고 애들이 외분을 잘 못 찍는 이유는 내분 자체를 찍는 요령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냥 약간 두리뭉실하게 찍다 보니까 내분은 잘 찍는데 외분을 잘 못 찍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어쨌든 앞에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그 비율에 맞는 점을 안이든 밖이든 찍은 다음에 거쳐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찍는 그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점을 찍는 그림을 그 이후에는 점이 찍혀 있는 거를 갖다가 반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과정이죠. 우리가 항상 수학 공부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얘를 갖다가 써놓고 위에다가 점 찍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겠고 이게 잘 된다. 그럼 이거를 빠꾸로 하셔야죠. 빠꾸로 반대로 여기 A 있고 여기 B 있고 여기 예를 들어 뭐 P 있다. 여기가 3이다. 그럼 이제 점 P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 P를. 점 P는 선분 AB를 기준으로 쓰시면은 3대 2 내분이고 선분 BA를 기준으로 쓰시면은 2대 3 내분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반대로 뭐 이번엔 여기 점 P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가 근데 B가 지금 여기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다. 예를 들어. 그럼 이때는 점 P를 갖다가 나타내라고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B로도 해보고 BA로도 해보시고 그때 어쨌든 밖에 찍혔으니까 둘 다 외분인데 몇 대 몇 외분이냐 하시면 A, B일 때에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거쳐서 갔다 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몇 대 몇이냐 하면은 5대 2 외분이 되겠고 만약에 BA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갔다가 와야 돼. 2대 5 외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건 이걸 할 수 있어야 마무리 계산을 하죠. 니네가 계산을 하려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제 배워서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하려면 이 멘트가 있어야 니네가 계산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 멘트를 갖다 근데 당연히 단순 계산 문제는 이렇게 주죠. 근데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닌 건 니네가 이 멘트를 찾아내시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요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니네한테도 내가 이거는 뭐 주중반이든 누구든 다 똑같은 문제를 낼 텐데 그거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에 나타내는 거. 질문 있습니까?
내분점, 외분점 뭐 구하는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직선에서 그 비례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비례식으로 여기 m 대 n이다. 이게 m 대 n이다 있으면은 여기 거리 뭐야? x-x1 아니야? x2-x 아니야? m 대 n 비례식 내항해고 외항해고 파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별로 어렵지도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내분점 공식, 결론적으로 나오는 외분점 공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 있겠죠. 내분점 따로따로 써놨어. 그래서 내분점 공식은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아까는 수직선, 그 수직선을 좌표 평면으로 옮겨 놓으시면 AB의 좌표를 요렇게 줬을 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난 이제 공식 쓸 때 이렇게 하라고 하죠. 내분점은 덧셈, 내분점은 덧셈이고요. 좀 이따가 보게 되는 외분점은 뺄셈. 여기 지금 덧셈 자리 썼던 이 플러스 부분이 뺄셈으로 바뀌면은 외분이 됩니다. 비례식으로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AB를 M 대 N이니까 헷갈리시면 요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요. M 대 N 밑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좌표를 곱하기를 쓸 때는 크로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공식의 증명을 토대로 결과적인 해석이야. 그래서 M 자리에다가는 누구를 곱해야 되냐? M 자리에다가는 B 좌표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는 B의 좌표, 요 자리에다가는 B의 좌표, 요 자리에다가는 A의 좌표를 쓰시면 돼요. 당연히 A, B의 누구 좌표를 써야 되냐는 거는 이게 애초에 X 좌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X 좌표 쓰셔야 돼요. 여기는 Y 좌표 쓰셔야 돼요. 공식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나중에 고3 때도 이건 안 까먹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많이 이제 까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고3 중에도. 그러면은 그때 가서도 이렇게 해놓고 풀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누차 얘기하지만 아니 뭐 이제 정확도가 높아서 아예 안 틀리시는 분들은 나한테 이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어. 안 틀리니까 안 걸리니까. 근데 틀린 애들한테는 꼭 잔소리를 하는 게 이거를 틀릴 바에는 지금 내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틀부터 잡아놓고 하라 그래요. 안 틀리시는 분들은 지 맘대로 하세요. 어차피 연산입니다. 안 하다 틀리면 걸리면 이런 걸 좀 잘 따라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외분점은 어떻게 된다? 외분점은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요게 외분이야. 요게 외분. 내외분점 공식이야. 이거 뭐 어렵습니까? 보세요. 주르륵 넘어가서 자, 내외분점 배우고 나서 이제 무게중심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 해석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 좌표 얘기인데 어쨌든 배경 지식은 있어야 되는 게 이거는 필요한 거.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다?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세 중선의 교점. 그리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 무게중심 성질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럼 무게중심은 그 중선을 갖다가 이 정도가 무게중심이 있거든. 주로 G라고 많이 쓰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데죠. 뭐 중학교 때는 내분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저기가 2대 1이다 이런 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닮음으로 해서 배웠죠. 지금 뭐 닮음 증명은 집어치우고 못했죠.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게중심이 나타나는 점이 있을 때 삼각형에서 꼭지점까지 요래 연결하시면 요 삼각형 넓이가 다 똑같아요. 이런 거 중2 때 지식. 왜냐면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서 자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밑변 같고 높이 꼭지점 공유하면 얘랑 넓이 같거든요. 그죠? 그럼 같은 논리로 얘랑 얘도 지금 넓이 같거든요. 밑변과 쪽에 가서. 그죠? 그 같은 논리로 얘랑 얘도 넓이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크게 봤을 때 얘랑도 이제 넓이가 같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 동그라미랑 네모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대로 가시면 결국에 여기 다 똑같아요. 동그라미. 그래서 저기 같아요.
근데 저게 여러분이 나중에 명지에서 배우는 필충 조건이야. 삼각형이 있어. 점 찍었어. 그랬더니 넓이가 3등분 됐대.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 무게중심이야. 배경지시. 누차 얘기하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복습해서 익히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다 집어 넣어 놓으셔야지. 그리고 나는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이거를 떠올려서 써먹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그 차이는 뭐겠어요? 다 집중력이에요. 물론 이 중에도 지금 이거 아는 사람 있어 나.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 볼 때 무조건 문제 풀 때 이게 떠오르느냐?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갖다가 100%다 꺼내 쓴 사람은 없어. 결국엔 다 집중력 싸움이야. 저기까지가 다 중등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어차피 마침 해야죠. 여러분 이제 정삼각형은 참고로 정삼각형은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 외심, 내심 다 일치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죠? 원래는 뭐 정확하게는 이거 말고도 또 일치하죠. 중학교 때 안 배우지만 수심도 있죠. 수심도 수심 아나요? 수심 들어봤나요? 학원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수심 우리 들어봤죠 방학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네 진짜. 저기 수심이 뭐예요? 깊이. 이게 깊이가 대단하다 진짜. 왜 맞잖아요. 장난하냐 지금? 아니 제가 아는 수심이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본받아야 돼요. 알죠? 자 본받아야 돼. 자 됐고요. 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거예요. 아까 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걔를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왜 이렇게 구하느냐?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 여러분 그 매스컴 봤죠? 2학기 때부터 수행평가 저기 하는 거 봤죠? 매스컴에 나왔죠? 2학기 때부터는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과제형 저기 그 다음에 지급한 다음에 암기형 진행하는 거 다 금지하겠다고. 물론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권 바뀌면서부터 지금 바뀌는 것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그거였거든요. 원래도 애초에 수행평가는 과제형으로 하면 불법이었어. 근데 어떻게 하냐? 야 내일 모레 수행평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볼 거니까 미리 집에서 공부해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이야 이제. 교육청에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다 안 하게 한다는 거야. 못 하게 한다. 그러니까 니네도 이번에 시험 보면서 느꼈겠지만 수행평가 너무 많죠 솔직히. 학교에서 시키는 거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학교 선생님도 싫어. 평가를 위한 평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선생님들도 계속. 너무 힘들다는 건데 그래서 2학기 때부터 그거 다 전면 금지. 중고등학교 다 전면 금지. 물론 얼마나 지킬지 몰라요. 약간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약간 신경 써서 그나마 저기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일이 원칙인 거야. 뭐 시험을 보더라도 미리 예를 들어 뭐 어디 공부해와라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야. 과제형으로 하는 거 다 안 된다는 거야. 집에서 뭐 해와라. 뭐 PPT 만들어 와라. 다 불법.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예요. 2학기 때부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핑계대고 광고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알겠습니까? 아무튼 알고 봤어요? 기사 봤어요? 좀 뉴스를 봐 얘들아. 야 교육 뉴스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장. 응? 뉴스 좀 봐. 뉴스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울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발표를 하겠지만 여러분 입시 때는 서울대부터는 이제 원래 여러분 수능 체계에 대해서 대학에서 이렇게 필수로 뭔가를 들어야지만이 우리 대학이 무슨 학과를 지망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 아직은 없었는데 서울대가 1바로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서울대 이공계열이나 이런 거 갈 거면은 무조건 미적분 2랑 기하랑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학교들 따라 하겠죠 이제 아마 여러분 수능 때.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수능 때는 필수라는 부분이 아직은 모호했거든.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어떤 대학은 이과를 응시하려면은 선택을 할 때 지금 네 선배들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미적분, 확통, 기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데 이 중에서 무조건 미적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 상위권은. 근데 이제 니네 때는 그런 게 발표된 게 없었는데 최근에 발표를 했죠. 서울대가 1바로. 그러니까 항상 서울대가 1바로 발표하면은 뒤에 이제 연고대가 따라서 할 테고
나머지 대학들이 이렇게 쭉쭉쭉 따라서 발표를 하겠죠. 따라서 관심 없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뭐 얘기하려면 수행평가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여러분이 증명 문제를 수행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여기 좌표를 갖다가 x1, y1 하고 여기 x2, y2 줬고 x3, y3 줬잖아. 얘 구하는 거잖아, 얘. 그럼 우선은 얘부터 구해, 얘. 여기 m이라고 하면 m 어떻게 돼, m? 2분의 중점이니까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끝났지? 그 다음에 g 구해, g. 그럼 g를 구할 건데 g는 뭐야? 2대1로 내분하는 점 아니야? 그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배운 대로 2대1 내분점 공식을 써. 2대1 내분점 공식을 써. 그때 누구를 2대1로 내분하는 거야? AM을 2대1로 내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에다가 누구 거 곱해야 돼? M 거 곱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M 좌표 쓰시면 되죠. M의 X 좌표, M의 Y 좌표. 그럼 자동으로 남은 데는 A의 X 좌표, A의 Y 좌표 쓰시면 돼요. 한 줄이면 계산 끝나요. 증명 끝. 그래서 3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의 정체가 뭐다? A, B, C의 무게중심이다 였었어요. 앞에서 이제 무게중심에서 봤던 게 있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얘가 앞에 나왔었죠? 이게 여러분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 차이일 텐데 물론 어떤 사람은 미리 공부해서 아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앞에서 배운 게 얘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오늘 방금 배운 건데 불과 3, 40분 전에 한 거거든요. 앞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무조건 찾아보려고 하실 게 아니고 최대한 기억을 해내가지고 뭔가 하나라도 얘기는 해버릇 하셔야 돼. 네? 제곱해서. 그러니까 봐요. 얘도 잘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 정도라도 얘기는 하셔야 되는 거고 뭔가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 뭐 다시 더 얘기한다고? 뭐 다시. 아니 뭐 자꾸 오디오가 겹쳐 뭐 얘기하려다 말고 야! 저요? 2-4 그러니까 여러분 제 본받아야 돼요 저렇게 응? 저렇게 미친듯이 얘기하는 거 진짜 아니 2-4 맞잖아요. 뭐야? 최소값이 아니고 최소가 되는 점의 위치 이미 저 P 주댕이 이게 여러분이 저런 얘기를 봐요. 해버릇 해야 돼. 그래야지 다현이도 그런 걸 말을 해야 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뭐가 잘못된 거를 교정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본인 얘기한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얼추 뭐 틀린 말을 한 건 아니긴 한데 제곱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죠? 정확하게는 2-4 정신 나간 소리 자, 무게중심이었습니다. 무게중심 이제 확장은 아니고 무게중심 이제 이 고등교과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방금 한 거야. 뭐야? 무게중심의 좌표는 다른 표현으로 어떤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을 때 어떤 좌표 평면의 임의의 한 점에서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데가 무게중심이다. 그게 하나 이미 했던 거고 또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어떤 삼각형의 각각의 변을 동일한 비예요. 동일한 똑같은 비로 내분, 외분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됩니다. 내분 또는 외분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거랑 얘랑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증명은 수식 가지고 돌려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성질 꼭 알아두시고 꼭 써먹으셔야 되는데 대신 굳이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B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 변을 다 2대3으로 내분한 점의 무게중심을 구하래.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를 2대3을 내분한 점을 다 구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원래 거 무게중심 구하면 끝이라고. 근데 만약에 B가 달라.
누구는 2대 3이고 누구는 1대 2고 이래. 그럼 그건 직접 계산하셔야 되고 방법이 없고. 알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풀이 뭐 시험이나 그런 거 갔을 때 문제가 나왔는데 예? 자 문제가 나왔는데 직접 막 구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직접 구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런 거는 차라리 쉽지 솔직히. 중점 DEF로 이루어진 무게중심을 구하래. 아니 그럼 얘는 막말로 뭐 진짜 그냥 DEF 구해서 무게중심 돌려도 된다고 쳐. 근데 예를 들어 이건 건 세 점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의 무게중심이 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를 갖다가 세 점을 PQR을 구해서 이거를 또 언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ABC의 무게중심이 얘다라고 해서 푸시는 거라고. 어? 이런 거는 확실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2번, 3번 공부한 내용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옆에 개념 확인인데 개념 체크 해봐. 뒤쪽에 연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단순 문제. 예제 6번에 자, 라지 A가 있고 라지 B가 있는데 A, B의 3등분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을 P,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하지요. 뭐 이런 거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는데 A, B의 3등분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데가 P고 B에 가까운 데가 Q다. 이 소리죠. PQ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PQ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면 P는 뭐야? P는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거죠. 나는 이거를 좀 꼭 쓰라고 해. 내가 니네한테 많이 1학기 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문제풀이 하실 때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연산은 좀 다른 데다 하더라도 해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외분도 이거 안 쓰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꽤 많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연산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틀려서 안 걸리면 상관없죠. 그죠? 근데 한 번이라도 틀리시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겠죠. 이거 안 쓰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런 걸 써서 하라고 권장하는 학습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이런 학습 방법을 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로 자, 한번 써보면은 내분점 1 더하기 2 분의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A, B를 1대 2니까 1에다가 B 좌표를 쓰셔야 되고 B의 X 좌표, B의 Y 좌표, A의 X 좌표, A의 Y 좌표 여기까지를 똑같이 나랑 따라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정말 단순 곱셈, 나눗셈 못 하시는 거거든. 근데 그런 애들은 본 적이 없어 나는. 정말로요. 내분점, 외분점 많이 틀리거든요 계산을. 근데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한 다음에 틀린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 풀이과정 쓴 거 보면은, 써 있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머리로 막 계산하면서 좌표 집어넣고 B. 네. 별로 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아. 그죠? 네. 얼마예요? 0이네요. 4 7이 14에서 2 빼니까 12, 3, 4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Q는 됐고요. 연산하는 요령 좀 보여드렸고 아시다시피 이제 6-4번 유형이 내신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거의 출제가 되는 문제가 될 거고 문제 읽어보시면 점 A, B가 있는데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C에 대해서 다음에 B를 만족시키는 거를 구하려는 건데 원래 얘는 한 단계 문제를 다운시켰고요. 쉽게 원래 이거보다 이 전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A, B는 EBC로 줍니다. A, B는 EBC.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시작이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기서 시작이 되면은 요렇게 먼저 바꾸라고 합니다.
B로. 그러니까 등식이 나오면은 B로 먼저 바꿔놓고 하라 그래. 근데 이 문제는 B로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일부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고 B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은 자 B로 바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기하 파트라 도형이라.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냐? AB랑 BC가 2대1이거든요. AB가 있고 그냥 얘를 그린답시고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시면은 너무 어려워지고 그냥 가볍게 직선 찍 하나 그려놓고 적당한 데다가 AB를 그냥 적당히 찍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찍는 게 납득이 안 가질 않잖아. 주로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제 중하위권 애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 A랑 B가 X축 위에 있는 게 아닌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내가 이거 X축이라고 안 했잖아. 그냥 대충 그린 거 아니야. 평면 없이.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AB랑 BC가 2대1이야.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BC가 1이거든? 그럼 BC가 1이 되는 데를 찍어주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여기가 C1, C2라고 하면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부터 먼저 해 놓으셔야 그래야 놓치는 거 없이 우선 다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럼 요까지 했어요. 다 됐어, 배우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업은 C1하고 C2를 역시나 써놓고 나머지는 계산. 그럼 C1은 뭐냐? C1은 보다시피 A, B를 안에서 나눴는데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뭐 심플합니다. 뭐예요? 1대1 내분이니까 중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이제 C2는 뭐냐? 마찬가지로 A, B를 C2는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잘 쓰고 잘 찾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내일 시험도 보는 거고 요걸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C2의 위치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C2의 위치를 A, B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기 거쳐서 출발 거쳐서 간다. 내가 지금 그리는 녹색 그림을 자기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써있는 B를 잘 읽어주시면 뭐야? 3대1 외분이 되겠습니다. 3대1 외분. 중점이야 더해서 반땡 쉬우니까 넘어가고 3대1 외분만 써보면은 3 빼기 1 분의 3 빼기 1이고 3 빼기 1 분의 3 빼기 1이고 여기까지 해놓고 마찬가지로 좌표는 A, B를 3대 1이니까 3에다가 B의 좌표를 곱하시면 돼요. 3에다가 B의 좌표 1에다가 A의 좌표 계산하시면 되죠. 이 다음에 얘는 2, 3은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 2분의 9고 2분의 5, 3, 15, 14, 7 이렇게 돼요. 하나는 우선은 뭐 두 개 다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또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이거 주의하셔야죠. C가 있는 위치 잘 보셔야 돼요. C가 있는 위치. C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으로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지금처럼 직선 AB냐 아니면은 선분 AB냐. 애들이 제일 이제 많이 틀리는 게 선분 AB의 연장선 위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직선 AB면은 지금처럼 구하셔야 되는 게 C1, C2 다 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분 AB였으면은 C1만 구해야 돼요. 잘 안 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뭐 쉽게 낼 수도 있겠지만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면은 C2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얘를 제일 많이 구하라고 하긴 해요. 모두 구하시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근데 반대로 애들이 제일 또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선분 AB의 연장선인데 얘도 구한 애들이 있다 이거죠. 얘도. 선분 AB의 연장선이면 당연히 여기 아니야 여기. 저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의도가. 알겠어요?
자기의 생각에 그럼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면 선분 AB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건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7번) 별거 없는 계산 문제입니다. 문자했다고 쫄지 마세요. AB를 갖다가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을 우선 구해요. 근데 그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위에 있어야 된대요. 3, 4분면이면 여기니까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마이너 마마 찾으면 돼요. 결국에는 부등식. 자, 내분점입니다. 1 더하기 1-t 분의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죠. 1-t고요. 1 더하기 1-t고요. 1 더하기 1-t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a, b니까 t-죠. t가 1이 아니고 t 대 1-t죠. t 그래서 a, b를이니까 t 대 하시면은 t에다가 b의 좌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t에다가 b의 x좌표, b의 y좌표, 여기다가 a의 x좌표, a의 y좌표 계산하시면 분모는 이쁘게 1인 거 보이고요. 분자만 보시면 얘 2t, 분배하시면 플러스 4t 마이너스 4야. 6t 마이너스 4죠. 자, 얘는 분모는 1이고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1 돼요. 자, 얘네가 둘 다 마마 돼야 되거든. 1차 부등식이야. 어려운 건 없고 주의하실 만한 거는 계산해요. 얘 0보다 작다니까 t 값이 3분의 2보다 작다고, 얘 0보다 작다니까 t 값이 10분의 1보다 크다거든. 동시만족이니까 답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얘가 이제 범위가 교집합했는데 하나만 나왔어. 만약에 하나만,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답을 단답형은 이렇게 쓰면 당연히 틀려요. 여기 지금 문제에 보면은 t에 대한 조건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저 범위가 안 주어져 있어도 b 자체는 기본적으로 양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잡혀야 되긴 하고, 근데 한번 줘요. 그럼 얘랑 교집합 쓰셔야 되니까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 이쪽 안 써서 틀린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알겠죠? 오히려 그런 거 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4분면에 있냐 없냐 이런 건 너무 쉽고, 이런 거는 뭐 그죠? 무게중심인데 C의 좌표를 구하려는 건데 C의 좌표 무게중심을 줬어요. 뭐 굳이 식을 세우면 이렇게까지 되긴 하는데 평균 X좌표 싹 다 더한 거 3분의 1개 1, Y좌표 싹 다 더한 거 3분의 1개 1. 니네는 이런 거는 뭐 잘하겠죠. 오히려 이제 무게중심 응용 문제로 종종 나오는 게 이제 8-4번 정도? 이게 이제 실력 더하기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얘네가 이제 과제로 하시는 게 좋겠고, A의 좌표가 있어요. 어디가? A의 좌표가 있어. BC는 몰라. 근데 무게중심은 알아. 그때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여기잖아. 얘 좌표 구하려는 거거든. 거기가 2대 1이거든. 그럼 BC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다시 앞에서 공부한 내외분점으로 표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M은 아는 게 AG니까 AG를 갖다가 밖에 찍었다 외분. 강원석이 몇 대면? 3대2. 몇 대면? 3대1. 좀 씨. 잘못 말했어. 그러니까 그 틀린 거지 잘못 말하는 게. 3대1 외분이죠. 그죠? 뭘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되겠어?
뭘 배워도 전달이 안 되지. 뭘 해야 되겠어? 이 문제 푸시려면 뭐 해야 되겠어? 물론 어려운 건 아니긴 한데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그림 그리란 소리야. 그래서 보여준 거야 풀이. 그림 그리라고. 아이 뭐 그림 마찬가지로 안 그려도 선생님 잘 푸는데요? 잘 풀겠지. 그림 그리란 소리야. 그림. 이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적어도 그림 많이 그리셔야 된다니까. 잘 안 되시면 적어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과제는 뭐 내일까지